이번 시간에는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간다면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죠. 그래요. 한국도 급하게 올리고 있어요. 한번 기사를 볼까요? 넷코리아 2022년 5월 26일 날 나온 기사죠. 이창용 총재는 3월 예측 때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물가가 높아지다가 하반기 낮아질 것으로 봤는데 중반에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 물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국제 곡물 가격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4%대를 상당 기간 가다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그래요. 5월 물가 상승률이 이미 목표 물가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장에서는 국내 정책 금리를 종전 1.75에서 2%보다 높은 2.25에서 2.5%로 보고 있다. 그렇죠. 한국의 경우에 보면 물가가 올라간다면서 최근 1년간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죠.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해요. 인식이. 한번 볼까요? AFP 통신과 CNBC에 따르면 30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 근접해 떨어질 때까지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0 베이시스 포인트는 0.5%를 가리키죠. 그래요. 물가가 인상된다면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거라고 얘기하죠. 큰 폭으로. 어떤가요? 뭔가 도식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을 잡는 방법은 금리 인상이다. 대부분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요. 금리 현상에 대해서 현 시대에서 완전히 밝혀졌을까요? 달리 말하면 금리 인상은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언급하겠죠. 그런 직관은 왜 들을 수 있을까요? 장기간 경기가 좋을 때 장기간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있죠. 그래요. 그런다고 물가가 하락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물가가 금리 금리 인상이 반드시 물가 하락의 요인이 될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 간직된 섭리를 찾아본다는 거죠. 경제 도면을 통해서. 자본의 가격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본은 뭔가요? 통상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사람들이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죠. 기업도 자본이죠. 그래, 자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어떻게 구해지죠? 연이자율분의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을 하면 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설명을 들을 수 있죠. 유튜브에서 진리에 이르는 길 2회 부동산 1. 그래요. 부동산은 뭔가요? 이 부동산 투자 수익은 뭔가?
부동산 투자 수익이 있죠. 부동산은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그때의 부동산은 뭔가요? 자본이죠.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만 이런 식으로 결정될까요? 그렇지 않죠. 만기가 없는 자본의 가격은 다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죠. 그래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주식의 가격은 왜 급격히 변동할까요? 1년간 자본의 투자 수익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은 좀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죠. 주식에 비해서는. 기업의 수익은 그래요.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계속 계속 변동하겠죠. 하루하루. 대체로 그렇죠. 연이자율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시기에서 보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떤가요? 자본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부동산은 자본이면서도 어떤가요? 자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소비하는 수단이 되죠. 생존 수단이 되죠. 또 그래요.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좀 위험하다 싶으면 금리를 인상시키죠. 너무 많이 오르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2021년에 발생을 했죠. 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시키는 건 다른 문제죠.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보다는 다른 요인 때문에 올리는 거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잖아요. 대신에 유가나 공물가, 또 유가와 공물을 원유와 곡물을 바탕으로 하는 그래요. 제품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이자 부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를 자본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자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 자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 5%와 대출이자 2.5%의 차이는 뭘까요? 그래요. 대출을 받는데 대출이자 5%로 받으면 어떤가요? 대출이자 2.5%보다 부담이 커지겠죠. 똑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그래요. 대출이자 5% 1억은 대출이자 2.5%의 어떤 금액과 부담이 같나요? 2억과 부담이 같죠. 1년간 내는 이자가 똑같죠. 그럼 대출이자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요. 2.5%에 1억을 빌렸는데 5%로 올리면 그래요. 부담이 두 배, 5천만 원과 똑같아지는 거죠.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대출을 일으켜 구매하려는 개인이나 어떤 기업 이런데 부담을 가중시키니까 돈을 많이 안 빌리려고 하겠죠. 돈을 빌려서 구매를 안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경우 어떤가요? 금리 인상은 그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동원되는 화폐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시장에서.
주로 이 두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사람들은 도식화하겠죠. 물가 상승을 하면 금리 인상시켜야 된다. 그래요. 누구나 쉽게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뭔가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소비재의 가격과 금리 인상. 시장에서 개인들은 구매해서 살아가죠. 기업도 구매하나요, 안 하나요? 구매해서 자본으로 만들죠. 그래요. 시장에는 시장의 상품은 소비재가 돼요. 그 소비재는 자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본이 안 되기도 하죠. 그냥 그래요. 개인이나 가족의 그냥 그 소비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에 팔리느냐에 따라서 자본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죠. 소비재는. 그런데 잘 봐야 돼요. 도면을 잘 봐야 돼요. 이건 뭔가요? 사회 전체 자본의 소득 구조인데 뭐 기업의 자본 구조로 볼 수도 있죠. 일정 기간의 소득은 작업수단에 투입되겠죠. 일부는 작업수단에 투입돼야 되지. 그래요. 공급을 해서 판매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건비에 투입이 되겠죠. 운영비에 투입이 되겠죠. 그리고 소득 남는 것의 일부는 세금에 투입되겠죠. 그리고 대출이 있으면 금융비용에 투입되겠죠. 그리고 수익률이 돼요.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원유나 곡물가가 올랐어요. 원유나 곡물가는 작업수단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작업수단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원유를 바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죠. 정제를 해서 사용하죠. 그래요. 원유를 가가 올라가면 정제되어서 나오는 휘발유나 뭐 경유 같은 게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올라가요. 올라가는 가능성이 크죠. 대체로 올라가죠. 그래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인건비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알 수 있죠.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날 수 있겠죠.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기업은. 운영비는 운영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요. 그다음 또 세금이 있죠.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상품에 보통 뭐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그렇죠.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죠. 담배 생각하면 되죠. 그래요. 그래요. 비용을 올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금융비용 어떨까요? 금융비용을 만들까요? 이자를 올리면 금융비용 역시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비용하고 금융비용은 다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은 비용이 증가하면 그 비용을 그래요.
만회하기 위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상품 가격을 올리려 하겠죠. 올릴 수 있느냐 올릴 수 없느냐 그거는 별도의 문제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겠지요. 올릴 수 없으면 못 올리잖아요. 근데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거 아니에요. 금융비용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건비나 작업수당 투입비나 마찬가지 투입비용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금융비용을 급격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비용을 어떨까요? 상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금리를 인상시키면 물가가 안정된다 생각하고 물가 상승하면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자체가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두 가지 효과를 다 일으키겠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금리를 인상시키면 사회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이 이제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킨 시기가 있었죠. 미국도 그러고 한번 볼까요? 실제 이거는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죠. 실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1980년대 말 2.5%까지 낮춘 기준금리를 1990년 8월 6%까지 급격하게 올리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졌다. 일본은 금리 인상에다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는 총량 규제까지 또 함께 도입했다. 그래요. 총량 규제는 뭔가요? 대출 공급량을 그래요. 제한한다는 거죠. 당연히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겠죠.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켰는데 버블 붕괴로만 이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기 침체를 가져왔죠. 왜 그래요? 기업이 그와 같은 금융 비용을 상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했죠. 그래요. 기업 자체가 어려워지잖아요. 기업은 뭐라 했나요? 개인이나 가족들은 기업의 대부분의 개인과 가족들은 기업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죠. 기업이 붕괴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장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리고 소득의 뿌리가 기업이라 했잖아요. 정부 세금 역시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으로부터였잖아요. 장기 침체가 당연히 오는 거죠. 미국 경우 2003년 1%였던 기준금리가 이제 6%, 5.25%까지 오르면서 집값 하락과 가계 연쇄 부도, 은행 부도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 그런 거죠. 그래요. 장기간 금리 인상, 경기가 좋아서 장기간 금리 인상을 하죠. 그 이자 때문에 그 금리 인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에 부담하는 금융 비용은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어떤 경우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수혜자가 살려고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거죠. 비싸게라도 살려고 할 때. 근데 잘 보라는 거예요. 곡물이나 원유는 어떤가요? 현 시대에서. 곡물은 뭐 이전부터 그랬죠. 필수품이었죠. 생존 수단이죠. 반영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영시킬 수 있죠.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원유는 좀 식량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런 필요성이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기업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곡물 가격이나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부채질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잘못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지요.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